그럼 항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거의 2배, 3배 이상 나옵니다. 항상. 특히 이런 환절기 때 더 많이 나와요. 봄, 가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우울증 자체는 여자들한테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호르몬의 변화도 많고, 사회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여자들의 질이 더 많기 때문에도 있고, 여자들이 훨씬 많지만,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자살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심각한 자살의 성공률은 남자가 더 많아요. 무슨 분들이 말씀이 안 돼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실제로 남자들이 좀 더 충동적인 것도 있고요. 여자들보다 좀 덜 계산적이라서 그래요. 청소년 우울증은 왜 발견하기 힘든가 보면, 우울증 증상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 우울하다고 하는 그 기분은 고급 감정이에요. 고급 감정, 우울하다. 이건 고급 감정이에요. 주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짜증난다, 재미없다, 심심하다. 요걸 많이 하죠. 짜증나는 애들. 그냥 세상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이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걸 갖다가 찾아내기, 요즘에 이제 워낙 방송에서 우울하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우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보다 나는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는,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성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우울한 성인 환자분들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우울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청소년기 때 나타나는 특성이 우울증에서 보여주는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이 많잖아요, 청소년 때. 잘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증과 비슷한 걸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울증에서 보이는 잠을 잘 못 잤다든지 밥을 너무 못 먹는다든지 그런 신체적인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우울증에 무게를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특징을 보면, 청소년의 정서적 특징을 보면 격렬하고, 또 기분변화가 심하고, 민감도도 증가되어 있고, 또 내외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행동화가 높고, 그리고 정서적 표현의 내면화, 정서적 불안정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잘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울증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갖다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우울증만 있는 경우보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울증에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울증에서의 우울증은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조금 더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냥 우울하다라기보다는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고요. 그리고 잠을 갖다 못 자는 것보다 잠을 더 많이 자고, 음식을 갖다 못 먹기보다 더 많이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울증처럼 보이지만 그런 경우들은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학교에서 그걸 다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 그 친구가 그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얘가 좀 이상해진, 내가 볼 때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졌나? 이상해진 게 얼마나 됐나? 기간이 얼마나 됐나? 이런 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ADHD 아동의 담임선생님하고 친해야 되고요. 선생님들은 우울한 친구들의 친구들하고 친해야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서 불안정의 이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ADHD의 어머니들은 담임선생님하고 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은 우울증 학생들의 친구들하고 친해야 됩니다. 청소년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체의 발달, 호르몬의 변화, 인지의 변화, 자아의 발달이 있는데 복잡한 적응 문제 등등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을 보면 거절이나 실패해서 극도로 짜증이 많은 거죠. 짜증이 굉장히 많아요. 짜증이 많은 게 아주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뜩이나 이제 자존감을 갖다 키워야 되는 시기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죄책감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엔 뭐 이혼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보통 애들이 한 10살 정도까지는 부모님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가 다시 결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청소년기가 되면 그거에서 화를 내면서도 짜증을 다 내고 화를 내지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쭉 가지고 올라와서 그때는 이제 자기에 대한 그 미움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되는 경우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런 자책감이 많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울증을 많이 될 수가 있고, 우울증 때문에도 또 죄책감을 갖다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먼저야 달걀이 먼저는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청소년기 때 우울증도 그렇고 뭐 정신분열증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집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면 습관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성인 우울증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우울증의 경우는 밥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밥맛이 없을 수도 있고 잠을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 잠을 잘 안 잘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울증에서의 우울증하고 많이 병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의 가능성은 이제 아직 애들이 계획성이 많이 없으면 학교 생활에 나타나는 우울증의 징후로서는 의욕이 없어 보이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죽음에 뭐 자기 거 많이 나눠줘요. 자살하는 친구들 보면 많이 나눠줘요. 자기 거 많이 나눠줘요. 제가 아꼈던 거 나눠주고 친구들한테 주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보다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 시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남자가 더 많고, 현재 2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입니다.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살과 관련이 되고요.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이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 먹고 이런 것보다 뭐 이제 팔목 긋고 이런 게 많아요. 팔목을 보통 보면 이게 한 번에 싹 긋지 못해 아프니까 여러 차례 긋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목이 좀 너덜너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은 이제 적대감의 표출인 경우도 많고,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결핍 현상, 또 부모 자녀 관계에 흥행을 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기 때 충동적으로 이제 그런 자살 같은 시도하는 경우들이 이제 좀 위험하죠. 여기 써 있는 건 다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그 내용들이고요. 청소년 자살, 요건 이제 제가 그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다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 내지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이지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중에 보면 청소년 자살을 위한 데 좀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속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붓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보면 청소년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게 전체가 전체 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조금 더 그냥 고의 잘하는 건 아니고 흔들리면서 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백적으로 쫙 살아가시면 좋겠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싶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인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도 안 흔들리고 자랐다고 하면 다 큰 다음에 꼭 흔들려요. 언젠가 한번 흔들립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쓴 거예요. 자살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자살은 쭉 애들이 쓴 건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리고 탈출구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애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선택이다. 해결 방안.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 해결 방안,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살을 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TV에서 보고 누가 자살했다고 하면 그렇게 자살할 힘이 있으면 열심히 살지. 왜 자살을 하느냐? 왜 애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증들이 그렇게 상태가 되어지고 청소년들인데 특히 이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기보다 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되는 것, 도피처, 마지막 자유, 도피처, 벗어나는 것,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리치는 것, 또 어떤 친구가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구체적인 거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데 딱 말을 던져놓고 나면 굉장히 만약에 생각하고 있던 친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누군가한테 알립니다.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알려요. 근데 물어봐주면 굉장히 잘 알리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저 글루미 선데이에 나오는 그 대사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떠나는 거야 존엄성을 가지고 죽자 얘기죠. 떠나지 말고 행복을 위해 싸워요. 그런 사람은 따라오지 난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요즘 우리나라 애들이 싸우는 법을 배운 애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싸울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응하는 거 있어요. 대응하는 거. 문제가 있어서 대응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가르쳐준다는 게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걸 갖다가 고민해보는 거죠. 그 친구의 어려운 점들을.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려면 능동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걸로 다 못하는 거 아니면 다 말씀하시는데 전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먹고 살아요. 잘 듣게 되면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시면 친구들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제가 빨리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중간에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